관절염이 심해서 특히 보행에 손실이 오게 되면 자기가 사는 삶의 즐거움을 놓치게 됩니다. 수술받고 물론 약간의 기간 동안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 시기를 넘어가면 그 이후에 20년, 30년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 수술을 받아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술에 대한 기준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게 첫 번째가 통증입니다. 너무 심한 통증.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어떤 방법을 다 해도 가라앉지 않는 통증. 특히 통증이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통증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수술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능의 손실입니다. 무릎에 가장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무릎에 심한 관절염이 생기면 보행에 크게 장애를 받습니다. 버스 정류장 한 개 정도를 못 걷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능의 손상이 심했을 때 수술을 생각을 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의사분들이나 환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관절염이 심해서 내 몸의 기능이 손실이 와서 특히 보행에 손실이 오게 되면 자기가 사는 삶의 즐거움을 매우 많이 놓치게 됩니다. 관절 수술은 대부분은 안전한 수술이고 대개 수술을 하면 평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골관절염은 근감소증과 매우 상관이 많습니다. 많이 못 걷게 되고요. 운동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의 주위의 근육뿐만 아니라 온몸에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에 들어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4배 내지 5배가 더 많습니다. 또 골관절염은 골다공증과 매우 유사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고요. 조금만 심하게 넘어지면 부러집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내 인생에, 내 삶의 즐거움을 뺏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독립성도 뺏어가게 됩니다. 저는 젊은 나이라는 거는 60대 중후반, 70대 초중반 이런 것을 저는 감히 젊은 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매우 자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고 물론 약간의 기간 동안은 고통이 따릅니다. 재활이 힘들죠. 그렇지만 그 시기를 넘어가면 그 이후에 20년, 30년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두려워는 하시지만 마다하지는 마십시오. 관절경 수술이란 무엇인가요? 무릎의 관절경이라는 것은 위에 내시경을 하듯이 무릎 안에 내시경을 집어안에 넣어서 관찰을 다 하고 진단을 해내고 또 하나의 기구를 넣어서 그것으로서 이상 부위, 문제가 있는 부위를 다 꼬매거나 잘라내거나 하는 그런 수술을 말합니다. 매우 비침습점이기 때문에 상처가 적다는 얘기죠. 근육이나 이런 거를 전혀 건드리지 않으니까 가장 큰 장점은 빨리 끝낼 수 있고 수술한 다음 날부터 바로 걸을 수 있고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절골술이란 무엇인가요? 무릎의 절골술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무릎 위쪽에 있는 대퇴골을 자르는 절골술, 무릎의 아래쪽에 있는 경골을 자르는 절골술. 보통 두 가지 무릎의 안쪽이나 바깥쪽에 국한적으로 제한적으로 병변이 이렇게 생겼을 때 하는 수술입니다. 대부분의 골관절염의 90%는 무릎의 안쪽에 연골이 많이 닳든지 손상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이런 안짱다리가 있을 때에는 더욱이 무릎의 안쪽에 하중이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안짱다리를 중립 위치로 만들어주거나 혹은 심하면 아예 X자형 다리로 외반형 다리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수술이 경골에 가해지는 절골술입니다. 그에 비해서 대퇴골 절골술을 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바깥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X자형 다리를 오히려 안짱 다리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대퇴골 절골술인데, 대퇴골 절골술은 매우 드뭅니다. 1년에 뭐 100케이스가 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드물고, 대부분 절골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무릎의 밑에 쪽, 근위부, 경골의 위쪽에 절골술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절골술을 하는 경우는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소위 무릎에다가 금속을 넣기에는 너무 젊은 그런 나이, 늦게는 40대 후반 또는 50대 이런 경우에 대부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이란 무엇인가요? 무릎에 관절 연골이 너무 심해서 재생이 불가할 때 연골 대신에 무릎 안에다가 금속을 집어넣는 수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 관절의 내측과 외측과 앞쪽 슬개 대퇴 관절의 세 가지 면 중에 한 부분만 손상을 받고 있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금속을 대주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부분 관절 성형 수술입니다. 인공관절에 비해서 상당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인공관절이 아닙니다. 자기의 관절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무릎 안에 있는 십자인대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남겨놓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평상시에 쓰던 것을 그대로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무릎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입니다.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모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것은 물론이고 가부좌를 한다거나 쪼그려 앉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기능은 매우 훌륭하지만 나머지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절을 못한다거나 또는 재활이 어렵다거나 이런 불편한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부분관절 성형수술은 자기의 관절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우 큰 이점이 있습니다. 재활이 인공관절에 비해서 많이 짧습니다. 또 좀 젊은 나이, 60대 초반 또는 50대 중반 후반 또는 아주 고령이라서 인공관절 하기에는 너무 부작용이 심할 것 같다 했을 때 80대 중후반 이런 분들한테는 부분관절 성형수술이 매우 안전한 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있습니다. 3개의 관절면 중에서 2개 이상의 관절이 침범이 되고 연골이 손상을 받았거나 또는 변형이 아주 심하거나 무릎 관절이 다 안 펴지거나 골결손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인공관절 수술한 다음에 제일 치명적인 부작용이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세균에 의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감염에 의한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염증이 일단 생기게 되면은 재수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재수술을 해도 정상적인 무릎의 그 기능을 회복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보통 0.1%에서 0.3%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과 방진복을 입고 환기장치 잘 이렇게 돌아가게 해놔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 1000명 중에 1명 내지 3명 정도가 생깁니다. 일단 감염이 생기면 빨리 발견을 해서 무릎 속을 완전히 처치를 세척을 해내고 그 다음에 항생제를 맞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감염에서는 회복이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수술한 다음에 한참 퇴원한 다음에 이렇게 잘 지내다가 감염이 돼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감염은 무릎에 직접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거보다는 숨 쉬다가 폐에 의해서 폐로 통해서 세균이 들어가서 그게 혈액을 돌다가 무릎으로 가서 이렇게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기타 임플란트를 하거나 소위 피를 보는 수술을 할 때 그때 이제 감염의 찬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늘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 선생님께서도 이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면 반드시 수술한 의사한테 가서 전 처치를 해갖고 오세요 하는, 소위 이제 항생제 처치를 먼저 해갖고 오세요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생기면 다시 들어간 집어넣은 삽입물을 모두 빼내서 새로 관절을 넣어야 되는 참 큰 수술을 또 감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막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